세계 체계의 인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본의 실체가 다가설수록 글로벌 인재와 조직을 만들어내는 스킬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골드만삭스, 맥킨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이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평생 지속한다. 세 번째, 하루도 빠짐없이 성과를 낸다. 네 번째,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이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48가지 기본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할 생각이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발견하기보다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기본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만 반복했던 기본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가치관, 업무 능력,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삶의 전환점을 살 수 있다면 나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생활을 눈앞에 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디딘 입사 1년에서 3년 차의 새내기 직장인들,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 자기개발 힘쓰는 상태 비즈니스맨, 젊은 사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책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 도스카 다카사마 지음, 김대한 옮긴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한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믿는다. 두 번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하버드 교수. 네 번째, 상대방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자. 다섯 번째, 상대방과 인상이 남는 시간을 공유한다. 여섯 번째, 선배 상사와의 술자리를 피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과 관계없는 사람을 만난다. 두 번째 차트, 당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일에 힘쓴다. 여덟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하는 여유를 가진다. 아홉 번째, 미안합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를 전한다. 열 번째, 정답이 없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한다. 11번째, 사고의 책임을 가져오는 맥킨식 도덕법. 12번째, 신문은 세상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13번째, 참신한 아이디어보다 소신 있는 의견을 중시한다. 14번째, 인터넷을 믿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직접 답을 찾는다. 15번째, 종이와 펜을 들고 사무실을 떠나자. 16번째, 사고의 순발력을 단련하는 맥킨지 훈련법. 17번째, 지각과 결근이 없도록 스스로를 관리한다. 18번째, 운동으로 마음의 노화를 방지한다. 19번째, 왜 맥킨지와 골드만삭스는 하얀 셔츠에 검은 슈트를 고집할까? 20번째, 구두가 당신에 대해 말해준다. 차트 3,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업무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하버드 졸업생이 가르쳐주는 주말 활용법. 골드만삭스에서 상사가 업무 시작한 시간 전에 하는 일. 퇴근 전에 자리를 정리정돈하는 이유.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 모드로 전환한다. 업무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골드만삭스의 우선순위 설정법. 차트 4. 성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바로 손이 닿는 곳에 노트를 둔다. 일을 맡으면 그 자리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공유한다. 새로운 일을 맡았다면 즉시 5분간 실행한다. 메일의 회신 속도가 당신에 대해 말해준다. 최고의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보고하는 방법. 보고는 가설을 넣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바쁜 상사의 스케줄을 비집고 들어간다. 경과보고는 다음날 아침을 노린다. 차트 5.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료회의에 기여한다. 내가 만든 자료는 곧 내가 만든 상품이다. 맥킨지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단색만 쓰는 이유. 3W로 자료의 골격을 설계한다. 완벽한 자료를 만드는 최적의 도구 맥킨지 노트. 전 세계가 인정한 맥킨지의 자료 만들기 기법.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지킨다. 회의 때 발언하지 않는 것은 결석과 같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라. 마지막 차트 6,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하라. 애국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유창한 영어보다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면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보다 한 단계 위의 직책을 의식하며 일한다. 회사는 퇴학이 아니라 졸업하는 곳이다. 자기 노트로 목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에필로그,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지켜야 할 원칙. 본격적인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한다.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진정한 인간을 믿는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21세기에 움직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유명한 연설 중 한 대목이다. 이 연설에서 잡스는 세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점입기다. 잘 아시다시피 잡스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한동안 할 일 없이 빙둥빙둥 놀다 우연히 캘리그래피를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경험이 훗날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 매킨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캘리그래피 수업이 장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전혀 할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직감과 흥미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때 캘리그래피를 배운 하나의 경험, 잡스의 점입기라 표현했던 이 창업 당시의 경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잡스가 연설에서 예로 든 점이 바로 경험과 체험을 말한다. 나는 인간계야말로 점입기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거리를 두거나 이해관계, 학력, 경제 수준에 따라 차별 없이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점입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두 번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첫 번째, 친구관계. 두 번째는 시야 확대.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자신감의 획득이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없었고요. 세 번째, 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하버드 교수. 인간관계는 이름을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교수가 90명 상당의 학생들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수와 학생이란 사정을 떠나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했다. 불러준 행위 자체가 인간관계를 매정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뿌리 깊은 사고방식 때문에 하는데요. 결국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느냐, 둘 중 하나다. 만약 자신을 상대방의 기억에 남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스스로의 기억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인간의 뇌에 있는 서랍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기억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 사람의 이름을 우선순위 이 맨 위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세 가지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3회 법칙에서 직접 소리내어 불러본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한다. 세 번째, 헤어질 때도 이름을 말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처음 만날 때 최소 3번 이상 상대방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3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자.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우리의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 결과 두 사람의 사이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고 다음 약속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강이 된다. 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지고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독서 모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독서 모임 굉장히 많이 무료로도 진행하는 곳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상대방과 인상이 남는 시간을 공유한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며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다양하게 공유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이 즐거운 추억이 되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억은 서로의 거리를 좁혀진다. 저 또한 2013년 제가 팀을 운영할 때 저희 팀원들과 송년을 했는데요. 그때 가족들을 초대해서 다른 장소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굉장히 이런 경험들이
팀원들하고 프로젝트를 앞두고 동료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멤버가 같은 시간 모인다면 색다른 추억이나 선호된 발견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모처럼 공연 시간도 소중한 추억으로 쌓인단다. 사연이 되고 나서 만난 사람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의식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시간을 공유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여섯 번째, 선배, 상사 술자리는 피하지 않는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뭐 상사와 술자리가 가질 수 없는 게 있긴 있겠지만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조언과 정보에 대해서 성장과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와 상사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먼저 선배를 따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후배나 부하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저절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먼저 다가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운 상사의 피드백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밑줄을 친 게 보이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상사가 나에게 피드백을 건넨 장소가 사무실이나 전혀 다른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받거나 그런 곳이 사무실보다 만약 식사 자리라든지 어떤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칭찬을 받았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이 났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유쾌하게 피드백을 하면 효과적인 거를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좀 다른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가 감정사를 만난다. 회사 밖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세 가지 요령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시간 확보한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설정하면 한 달에 최소 내내자의 명함은 반드시 늘어날 거고 업무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친구와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신뢰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모임이라면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서 바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지인을 통해 의미 있는 모임을 소개받는다며 성과가 있는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해야 한다. 세 번째, 느낌이 오면 즉시 만난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모임과 친구를 소개받고 자신의 직감에 따르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벗어나 보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일에 힘쓴다. 엘리베이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하는 여유를 가진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행동에도 여유가 생기고 행동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결과가 더욱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사이클과 같다. 양보하는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양보를 받는 상대는 감사를 표시하며 답례로 길을 양보해준다. 아홉 번째, 미안합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를 전한다. 아마 여러분들만의 표현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감사하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정답이 없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한다. 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밀과 공짜와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아마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유학하던 초창기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당했던 적이 정말 많았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정답이 없는 현실 세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논리를 구축하여 답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엉망스러울 정도로 처절하게 시키는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사전에 예습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분석, 생각, 결론을 준비하면서 강의자 번호를 대해 토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훈련만이 어떻게 비즈니스맨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의 차이를 가져오는 맥킨 독성법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수집이 아닌 정보 가공을 통한 독자적인 의견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1대3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우선 한 개의 장을 모두 읽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장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끝까지 읽은 책 한 권의 책에는 장별로 요약본이 납니다. 다음으로 요약한 내용을 분류하고 논리 구성을 정리한다. 그리고 주요 메시지를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는다. 우선은 장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집약하는 과정이 바람직 훈련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또한 이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독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저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1대3의 법칙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12번째, 신문은 세상의 반응을 생각할 수 있는다. 이 부분은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유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정보는 반드시 종이신문을 통해 읽는데 저는 이 부분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구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별로도 뉴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뉴스에 대해서 아마 트렌드를 읽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참신한 아이디어보다 소신 있는 의견을 중시한다. 이건 특별한 건 없었고요. 14번째, 인터넷을 믿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직접 답을 찾는다. 여기에 생각한다와 조사한다는 매우 다르다.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우선 신속하게 주위의 경험자에게 물어보거나 정보를 검색해보고 선배의 지혜를 빌리는 것과 같은 조사하는 접근은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일과 조사하는 일을 구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좀 강추드리는데요. 제 영상에 보시면 마인드맵에 관련돼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각하는 일과 조사는 구분을 하게 되면 이 맥킨지 컨설 주문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So what? Why so? 네. 저도 예전에 그 직장생활 할 때 위에 제가 지금 현재 멘토로 모시는 분이 맨날 뭘 보고를 가면 so what?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so what 훈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건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은 뭔데? 그래서 이 so what과 여러분들이 아까 그 생각하는과 그 조사하는 거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종이와 펜을 들고 사무실을 떠나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꼭 노트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직장생활 초창기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제 선배들하고 대화가 있을 때 이게 또 적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부분도 어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생기면 선배나 상담하기 전에 노트에 질문할 사람을 먼저 리스트업한다. 이렇게 미리 포인트를 정리해두며 논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응해주는 상대방에게도 궁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종이와 펜으로 사고를 정리할 때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유념하자.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부터 가볍게 써본다. 두 번째, 논리 구성, 인과관계, 우선순위, 단어 등에 신경 쓰지 않는다. 세 번째, 몇 번이고 고쳤으며 정리해 간다. 저는 그때 이 차트 부분을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배움의 시작은 메모에서 출발한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16번째, 사고의 순발력을 단련시키는 맥킨시 훈련법.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적 사고력, 시간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항상 보면 이 책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3의 법칙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직생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신뢰를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3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 방법의 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점을 분해 또는 정리한다. 논리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과제에서 본질적 과제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표면 과제를 분해해 놓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선순위를 매긴다. 시간 관리 능력. 세 번째, 설득력을 높인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결론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적당하다.
17번째, 지각과 결근이 없도록 스스로를 관리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독한 감기에 걸려 타국 대통령과 회담을 취소한다. 상장 기업의 CEO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적 설명회에 불참한다. 아침 뉴스의 메인 앵커가 늦잠으로 방송에 지각한다. 오랫동안 이어온 주간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가 열이 나서 결석한다. 이런 일은 절대 못 보셨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무지각, 무결석이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무지각, 무결석이 더더욱더 당연한 기본 원칙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서 평소 조심해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의 핵심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두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세 번째, 손 씻기, 양치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섯 번째, 정기검진을 받는다. 여섯 번째, 마스크 착용 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한다. 이 책이 2014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여섯 번째 마스크 착용 등으로 주위 사람인데 아마 코로나를 예측한 건지 이 부분이 좀 재밌어가지고 별표 한번 쳐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5시간만 자도 된다, 6시간 잔다 하는데 이 저자가 7시간 이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7시간 이상 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번째, 운동으로 마음의 노화를 방지한다. 어떻게 보면 뭐 운동 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나왔어요. 세 가지 요령으로. 첫 번째, 운동 계획을 주변에 알린다. 두 번째, 몸이 무뎌진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운동한다. 세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19번째, 왜 맥킨지와 골드만삭스는 하얀 셔츠에 검은 슈터를 고집할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복장에 대해서는 청결함이 제일 깔끔한 것 같고요. 역시 청결함과 깔끔함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청결함이라는 공통점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러분들만의 아마 스타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20번째, 구두가 당신에 대해 말해준다. 이거는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하실 거라 생각할 것 같고요. 차트 3,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업무술. 21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약속 장소를 만약에 특별하게 정한 게 아니라면 서점 쪽에 많이 잡아요. 그래서 미리 도착해서 요즘 신간 도서도 보고 제가 평상시 관심있는 책도 좀 보면서 구입할 책도 구입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신뢰인데요. 시간을 지키는 행동은 상대와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 대해 안도감이며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규제가 아닌 자기 내면에 세운 규율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존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22번째, 하버드 졸업생이 가르쳐주는 주말 활용법. 요즘은 주말 활용법을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 있지만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자기 개발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첫 번째, 20대는 눈앞의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두 번째, 30대는 주말의 한나절을 자기 투자에 활용한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시간만 투자해도 1년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0시간, 200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번째, 골드만삭스에서 상사가 업무 시작한 전에 하는 일. 여기 이제 아침 업무를 메일 체크로 시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출근을 해서 집중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생산성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는 스케줄을 짜면 효율성은 분명히 높아진다. 나는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염두에 둔다. 첫 번째, 아침 첫 1시간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나 아이디어 떠올리기에 사용을 한다. 두 번째, 메일 처리는 절대 아침 시간에 하지 않는다. 이동 중 시간이나 생산성이 떨어진 오후 시간대 처리한다. 세 번째, 그날 할 일은 전날 퇴근 미리 전에 정리하고 아침 업무를 시작할 때는 확인만 한다.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집중하는 시간대는 생산성이 있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집중이 요하지 않는 일들을 좀 후에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째, 퇴근 전에 자리를 정돈한. 저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이제 이런 기업을 활동을 하지만 회사 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꼭 뭐 이건 1인 기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날, 다음날 일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한 예로 바로 책상에 모습이었다. 여러 프로젝트 동시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뒤섞이지 않도록 각각 프로젝트 정리하고 종이 한 장에 다음날 할 일을 적어 놓았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퇴근 전에는 다음날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목적지가 명확하고 해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같이 했던 후배들 중에서 자기 자리가 깨끗했던 친구들이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일 처리가 깔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5번째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 모드로 전환한다. 어, 주 5일제가 시작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월요일 아침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주말에 즐거웠던 일을 되돌아본다. 두 번째, 일주일과 월요일 하루의 할 일 리스트를 확인한다. 세 번째,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도록 알람 시계를 맞춰놓는다. 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할까요? 26번째, 업무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골드만삭스의 우선순위 설정법.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쉽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우선순위 설정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이 긴 거와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낮은 거보다는 높은 걸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 C, D로 봤을 때 A의 대응, 그리고 B의 착수. 그러니까 이 A 같은 경우는 바로 한다기보다도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B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A로 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D로 착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네 번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바로 손이 닿는 곳에 노트를 둔다. 아까 이제 메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트는 항상 손에 갖고 있고 회의에서는 무조건 메모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메모하는 세 가지 의미를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비망록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정리하고,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건 굉장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적고 있으면 내 스스로에 대한 기억도 높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28번째, 일을 맡으면 그 자리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공유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OWH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완성된 전체적 이미지를 반드시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됐다면 결과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상세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일의 속도, 결과물에 인해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배들 코칭하다 보면 항상 납기일에 맞춰서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먼저 완성이 되면 빠르게 가서 그 이미지를 상세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일의 속도라든지 결과물로 인해서 딴소리를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초안이 완성되면 빠르게 보고를 드리고 코멘트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좀 빨리 된다는 거. 29번째, 새로운 일을 맡았다면 즉시 5분간 실행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이 오게 되면 생각이 많이 잡겠는데요. 일단은 지시를 받게 되면 내용을 재정리해서 작업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 확보에 나서고요. 이런 기초적이 끝났다면 빨리 처리할 일부터 곧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시간 매트리스 기억나시죠? 예.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전으로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또 자신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부딪히는 과제가 생길수록 그만큼 빨리 상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거다. 마감일을 일찍 설정하고 일에 바로 착수하면 그만큼의 일이 효율성이 높아진다. 30번째, 메일의 해진 속도가 당신에 대해 말해준다. 회신 속도는 현저하게 빠르다. 최고의 뱅커일수록.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급이 빠르다. 두 번째, 회신이 빠른 사람일수록 프로페셔널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세 번째, 회신이 빠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내 인쇄 시스템이 있다. 다만 매일 회신을 할 때 주의할 세 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첫 번째, 회신 속도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명함이다. 두 번째, 회신에 시간이 걸린다면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먼저 보낸다. 세 번째,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지나고 회신한다. 이 메일은 여러분들만의 그 고정된 문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낸다면 이런 형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받을 건지, 무슨 내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보낼 건지, 그리고 또 마지막 문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포맷을 만들어서 기본 포맷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만 바꾸면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고 일관성도 있어서 메일에 여러분들이 보내는 문구는 지금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째, 최고의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보고하는 방법. 결국은 이 보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고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고 사소한 내용도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사랑 통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메일로라도 먼저 발송해 놓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번째, 보고는 가설을 넣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확인형 보고란 업무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할 때 상사에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저는 뭐뭐 땡땡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설을 넣어서 보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상사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3번째, 바쁜 상사의 스케줄을 비집고 들어간다. 바쁜 상사의 스케줄을 비집고 들어가는 세 가지 요령으로 첫 번째, 자신감을 갖고 비집고 들어간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정확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상 벌써 준비를 한다. 세 번째,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34번째, 경과 보고는 다음날 아침을 노린다. 일단 일을 맡았다면 100%가 아닌 일부라도 상관없으니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의 진도도 빨라지고 결과물의 완성을 높일 수 있다. 이튿날 아침에 보고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조용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 세 번째, 상대방의 기대치를 넘는다. 일을 맡으면서 바로 시작하고 상대방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속도로 일을 마무리하자. 그 결과 당신의 기대치도 뛰어넘는 등 업무에서 긍정적인 순환이 생긴다. 일을 맡고 난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에 착수하며 집중력과 효율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이다. 5번째,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료로 회의에 기여한다. 내가 만든 자료는 곧 내가 만든 상품이다. 복사한 자료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서 클립으로 좀 정성스럽게 처리해봐.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이야기를 되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 장의 복사한 종이들을 클립할 때 그 클립 하나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상사한테 배웠거든요. 맨 처음에 이게 뭐가 중요했는데 결국은 그게 출발선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싸가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내가 만든 상품은 곧 내가 만든 상품이라고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장 종이 몇 장에 불과한데 여기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전문한 소중한 자료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6번째, 맥킨지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단색만 쓰는 이유. 저도 예전에는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생각해보면 화려한 것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맥킨지에서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37번째, 3W로 자료의 골격을 설계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소리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프레젠트 하느냐. 결국은 이 3W만 명확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보고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who, 회의 참가자는 누구인가. why, 회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38번째, 완벽한 자료를 만드는 최적의 도구 맥킨지 노트. 저는 이 부분은 노트는 각자 좀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8번째 이야기도
뭐 좀 저한테는 뭐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40번째도 그렇고 화이트보드도 예,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43번째 애국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44번째 유창한 영어보다 눌리는 우선성이 중요하다. 45번째 명확한 목표를 정하면 단기간 영어를 좀 높일 수 있다. 46번째 지금부터 한 단계의 질색을 의식한다. 좀 후반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와닿는 내용이 많이는 없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애플로그 이제 지켜야 할 원칙에서 이제 기본의 힘에 대해서 경험만큼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기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좀 강추드리고요. 오늘 이 세계체계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예,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해피 파이어!